자, 문제 세 번째 분석 작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주어진 시트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해서 저장하시오. 자, 여기 저장하시오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컨트롤 S로 수시로 좀 저장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작업한 내용들,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채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죠? 자,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가시면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A1에서 이 81번 명령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문제는 옵션 설정하는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에 표시되는 것 같이 설정해주고, 이런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에 학생 수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 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주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9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피벗 테이블은 내가 마음대로 또 수시로 모양을 바꿔 쓸 수 있는 표를 만드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수시로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에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 작업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 작업창에서 디테일한 옵션, 디테일한 설정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쓰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이 좌중간에 갖다 두시고요. 여기 보게 되면 삽입이라는 리본에 가두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을 클릭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릭을 이렇게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분석 데이터를 선택하세요로 나왔는데요. 우리는 지금 선택된 표 자체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이 범위가 제대로 된 범위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를 새 워크시트에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 표시할 것인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여기 문제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G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G2에 커서를 갖다 두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G2부터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작업창에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 작업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모양 설정하는 것들을 조금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모양을 설정해 볼게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요. 자, 왼쪽 편에 보게 되면 학년이 1, 2, 3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래 방향으로 1, 2, 3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행이라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자, 사랑반, 화평반, 뭐 희락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값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행이라는 부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값이 이제 또 표시되는 부분을 또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출석수의 평균이 옆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학생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위쪽에 보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성별로 구별해서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값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남녀 표시가 돼야 되겠고 남자에 해당하는 뭐 출석수, 학생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것도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큰 레이아웃부터 잡아 나갈게요. 자, 우선 학년이라는 게 행이라고 했습니다. 학년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체크했을 때 시그마 값, 계산되는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행 레이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그 합계 땡땡 학년이라 나와 있는 거를 클릭해서 행 레이블 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행 레이블로 학년이 옮겨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년에 이어서 반도 행이라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시그마에 바로 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을 클릭해서 바로 행 레이블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반이 이렇게 레이블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년과 반이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성별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먼저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별을 클릭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열 레이블로 끌어주겠습니다. 하게 되면 남자, 여자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표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 평균과 출석수, 그 다음에 학생수, 그러니까 성별이랑 학년별, 학반별로 평균 출석수가 구해지게 되고 학생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평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시그마 값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출석수를 시그마로 당겨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걸 누르실 수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값필드 설정 중에 여기에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평균 땡땡 출석수로 바뀌게 됩니다. 출석수라는 필드에 평균을 구해줍니다. 라고 되겠죠. 그죠?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평균이 구해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수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학생수는 문제를 잘 보니까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에 학생수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게 되면 학생수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시그마 값으로 당겨 주시는데요. 그냥 이대로 두게 되면 개수 땡땡 이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를 화살표 눌러서 값 필드 설정으로 가서 세부적인 옵션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수를 구해주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표시될 이름을 뭘로 바꿔달라고 했냐면은 학생수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학생수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조금 변경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일단 평균 그죠? 땡땡 출석수 학생수는 제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캔 레이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 설정을 조금 해볼게요. 자, 처음 문제를 봤을 때부터 여기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 부분에 커서를 갖다 두게 되면 여기에서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넘겨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디자인 부분에 가시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걸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개요 형태로 했을 때 학년과 반 이렇게 조금 레이아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양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빠진 옵션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로 이용하여서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값 필드 설정에 가봐야 되겠죠, 그죠? 자, 출석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출석수, 평균 땡땡 출석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 지금 보게 되면 소수자리가 막 33333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불편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정수 형태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화살표 눌러서 값 필드 설정에 이렇게 가주시게 되면 여기 갔을 때 표시 형식이라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는 걸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실 수 있고 숫자라는 범주로 우리가 옮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 범주로 가달라 이 말이죠. 그죠? 나머지에 대한 뭐 소수자리나 뭐 음수, 양수에 대한 색상 설정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8 뭐 이렇게 표시가 돼서 3333 이렇게 나오는 게 조정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설정들은 다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피벗 테이블이 클릭된 상태에서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리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부분합이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분합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 중에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지금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상단에 표시가 되는 옵션이 설정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옵션 설정해야 될 부분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9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디자인이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여기에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보시게 되면 스크린 팁으로 9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피벗 스타일 밝게 9 있죠, 그죠?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은 다른 부분에 클릭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다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작업창이 뜨기 때문에 닫거나 열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은 매크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벗 테이블, 매크로 이렇게 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고요, 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커널 1급에 나오는 이런 매크로 작업의 문제들은요. 기존에 우리가 커널 2급에서 수행하는 간단한 매크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좀 고급 기능 쪽으로 그거를 녹화하는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거든요.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딱 봤을 때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쓰라고 했는데 아마 목표값 찾기는 커널 2급에서 기능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면 좀 접하셨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챙겨보지 않는 기능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목표값 찾기와 같은 가상 분석과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커널 1급에는 매크로 작업에 곁들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서 표 1에서 총점, 그래서 표 1의 총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 F7. 자, 여기 있는 값이 지금 현재는 373인데 390이 되려면 수학의 원 점수인 D6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수학 목표로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매크로를 기록해야 될 거는 목표값 찾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가 무엇인지도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목표값 찾기는 지금 현재 F7에는 수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수식에는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D6의 값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D6의 값이 얼마가 돼야지 되는지를 구할 수 있는 게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거는 데이터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으로 우리가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 분석에는요, 시나리오 작업이라 해서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값들의 변화 추이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시나리오 관리자도 가상 분석에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표는 변화 추이를 표로 완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데이터표라는 기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 분석이라는 기능에 목표값 찾기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문제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F7의 값을 변경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F7의 값을 390으로 바꿔주는 이 목표값 기능을 써야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7, 자, 목표값 찾기는 F7의 커서를 둘 거고, 데이터라는 리본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의 셀은 지금 이 값이 찾는 값이 얼마라고 했나요? 390이었죠. 그죠? 390이 되려면은 값을 바꿀 셀은 내가 구하고 싶은 셀이 되겠죠? 셀은 D6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F7의 값이 390이 될 때 D6은 얼마가 됩니까? 라는 수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98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고요. 확인 누르면 바뀐 내용 그대로 적용되지만 취소로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목표값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이 작업을 녹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관없는 부분에 커서를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발 도구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매크로 기록을 누르실 수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수학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가 되겠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커서를 F7에 갖다 놓는 것부터가 녹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하셨던 것처럼 목표값 찾기로 가주시면 되겠죠? F7에 커서를 둘 거고 데이터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7의 값이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390이 된다고 했었고요. 바꿀 셀은 D6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오라는 문제가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은 확인 버튼 눌러주는 것까지가 녹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했으면은 기록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도구라는 리본에 기록 중지를 가주시면은 지금 금방 했던 목표가 찾기가 녹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는 양식 컨트롤을 추가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동일 시트 C2에서 E3셀에다가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는 수학 목표 점수 찾기라고 입력을 해줄 거고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앞서 만들었던 수학 목표라는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정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셀 포인터 위치가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참조 매크로 형태로 우리가 했었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단추를 놓아 볼게요. 개발 도구라는 리본에 삽입에 가시게 되면 양식 컨트롤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단추 양식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C2에서 E3이라고 했으니까 C2에서 Alt 키를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E3까지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4칸을 차지하는 양식 컨트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단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학 목표를 지정할 수 있는 매크로 지정 창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거리가 되지 않지만 커말 2급에 또는 여기 커말 1급에도 나올 수 있지만 도형 자체를 넣고 나서 이거를 매크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도형을 넣고 나서 도형의 매크로 지정까지 작업을 수행해 주셔야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학 목표. 자, 매크로 지정을 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줄 거고요. 단추 1이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수학 목표 점수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곳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고 단추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